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모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서 화면 켜기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스마트폰을 켜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두 번을 터치한다든지 또는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게 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있죠.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서 화면 켜기 기능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면 화면이 켜진다고 하죠.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도 켜지지는 않죠. 자, 휴대전화를 세로로 듭니다. 그러면 바로 켜지게 되죠. 화면을 두 번을 터치한다든지 측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들고 세우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션 및 제스처에 보시면 두 번 눌러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서 화면 끄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들어서 세우게 되면 화면이 바로 켜지게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화면을 켤 수 있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해서 화면을 끌 수도 있죠. 자, 이 세 가지 기능을 켜놓으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편리한 기능은 이렇게 들었을 때 화면이 바로 켜지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은 모션 및 제스처에 있는 휴대전화를 들 때 알림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재중 전화라든지 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들게 되면 진동이 울려서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들어서 화면 켜기나 두 번을 터치해서 화면을 켜더라도 진동이 울리지 않는데요. 휴대전화 들 때 알림에 체크가 돼 있으면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지 못한 전화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자,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화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전화가 울리면 급하게 음량 조절을 한다든지 당황하게 되죠. 자, 이럴 때 휴대폰을 이렇게 덮는다든지 또는 손으로 가리는 것만으로 소리와 진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전화가 울리죠? 자, 이때 화면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리가 꺼지고요. 진동도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려보면 계속 전화가 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무음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회의 중이라든지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캡처 기능인데요. 똑같이 모션 및 제스처에 오시면 제 아래쪽에 손으로 밀어서 캡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캡처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캡처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특히나 케이스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몇 번 눌러야 캡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검색해서 들어왔는데요. 캡처를 해볼까요? 자, 손날을 이용을 해서 화면의 우측 끝에 터치해서 한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캡처가 되고요. 이렇게 캡처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거 캡처된 상태죠. 자, 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화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손날로 터치해서 밀어주면 바로 캡처가 돼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캡처합니다. 바로 캡처되죠? 자, 아래쪽에서 캡처된 사진 확인할 수가 있죠.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캡처된 사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된 화면 확인할 수 있죠. 자, 급하게 캡처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요즘 스마트폰 사이즈가 전부 크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하단의 홈 버튼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화면이 줄어서 한쪽 면으로 붓게 되죠. 자, 이때 왼손으로 화면을 쥐고 있으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왼쪽으로 옮겨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손에 화면을 들 때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화면을 우측으로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면 전화기 앱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자, 화면만 작다 뿐이지 사용하는 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화면은 빈 공간 터치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설정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 손 조작 모드 들어가시게 되면 제스처와 버튼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버튼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 버튼 2번 터치하면 앞서와 같이 작은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제스처의 경우에는 홈 버튼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앞서와 같이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버튼을 해볼게요. 그러면 홈 버튼 2번 터치하면 이렇게 작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홈 버튼 2번 터치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편리하신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스처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중에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유용한 기능에 측면 버튼 설정이 되겠습니다. 측면 버튼 들어가 볼게요. 자, 측면 버튼은 여기 있는 볼륨 버튼 아래에 있는 버튼을 말하죠. 자, 이 버튼이 좌측에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저는 우측에만 붙어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동을 하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카메라가 실행되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앱을 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홈 버튼 누르고 카메라 앱 실행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측면 버튼 2번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되죠. 자, 이 경우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전면 카메라로 바뀌거나 후면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2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바뀌었죠? 다시 2번 누르면 후면 카메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앱 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2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실행할 때마다 홈 버튼 누르고 내비게이션 앱 찾아서 내비게이션 실행하고 그런 과정들을 측면 버튼만 눌러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죠. 자, 네이버 지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겠죠? 2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네이버 앱이 실행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2번 터치하게 되면 잠금 해제 패턴이 나오고요. 패턴을 해제하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실행할 경우에는 패턴으로 잠겨 있더라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잠금 화면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죠.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하죠. 순간 포착 같은 것들을 할 경우 카메라 앱을 바로 실행해야 되는데 이럴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면 원래대로 잠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길게 누르기 기능인데요. 빅스비를 호출할 수도 있고 전원을 끌 수도 있죠. 이거는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종료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종료가 안 돼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통화가 다 끝난 다음 통화 종료 버튼을 터치해서 전화를 끄게 되는데요. 그때 손이 건조하다든가 제대로 눌리지 않으면 종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가 상대편에게 다 들릴 수가 있어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연결이 되는 상태가 돼서 통화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종료는 여기 있는 종료 버튼을 터치하지 마시고요. 우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화를 종료하도록 하세요. 자, 이 측면 버튼을 누르시면 자, 바로 종료가 되죠. 자, 이건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측면 버튼으로 통화 끊기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전화 받기 및 끊기 들어가시게 되면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라고 있죠. 자, 이걸 꼭 켜주도록 하세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꼭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한두 번씩은 전화가 제대로 끊기지 않는다거나 계속 통화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전화비가 많이 나온 경험 한 번씩은 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끊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알림창 열기입니다. 자, 알림창을 열 때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잘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씌워져 있을 경우에는 터치가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앱스 화면은 홈 화면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거나 또는 아래로 내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알림창은 제일 끝부분을 터치해서 내려야 되죠. 자,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알림창을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면 열리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되겠죠. 자, 위쪽도 상관없고요. 아래쪽도 상관없습니다.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이렇게 알림창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앱스 화면은 어떻게 들어가죠? 아래쪽에서 위쪽을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죠. 자,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라든지 아니면 손이 건조하면 제대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예 앱스 버튼을 꺼내 놓으면 간단하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꺼내 놓고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도 앱스 화면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편리하면 앱스 버튼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앱스 버튼은 설정 들어가셔서 똑같이 홈 화면 들어오시게 되면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앱스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버튼 누르면 간단하게 앱스 화면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가로로 드는 경우가 있고 세로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화면이 빨리빨리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 버튼을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홈 화면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가로 모드로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나 세로로 돌리게 되면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로 전환이 되게 돼요. 자, 다시 세로로 돌려볼까요? 자, 세로로 돌리면 여기에 또 나오게 되죠. 자,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빠르지 않을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모션으로 제어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용하면 편리한 기능들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기능인 전화기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키패드와 최근 기록, 연락처 세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 메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용한 메뉴가 그 다음에 전화기 앱을 실행하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키패드를 이용하셨으면 그 다음에 전화기 앱을 다시 실행하면 키패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최근 기록에서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통화 내역 중에 연락처를 터치하고 우측으로 밀면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메시지를 보내려면 홈 버튼 누르고 다시 메시지 앱 실행하시고 메시지 보내시고, 통화하실 때는 다시 통화 앱 이용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전화기 앱 상에서 연락처를 터치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통화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연락처 옆에 보면 숫자가 나오게 되죠. 지금 세 번째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터치하시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I 표시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그 내역들을 전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거절한 통화라든지 수신한 통화, 부재중 전화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죠.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연락처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스팸 번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성 전화라든지
받기 싫은 전화들이 반복적으로 올 경우에는 연락처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들은 전부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은 070 같은 곳에서 광고 전화가 오는 경우나 보험 권유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스팸 번호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진흥원에 광고 전화로 등록이 돼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당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한 연락처 다시 터치하시고 I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는 편집 메뉴가 있죠. 편집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연락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ib교육.com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호칭이라든지 성, 중간 이름, 경칭 이런 것도 전부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모지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전화번호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집 전화번호라든지 회사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분류를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해줄 수가 있죠. 집이라든지 팩스, 대표전화 여러 가지로 등록을 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할 때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추가 플러스로 또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연락처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도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과 긴급 연락처 추가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항목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정보라든지 주소, 중요한 날, 관계, 메모,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 주소도 같이 입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소록이나 연락처를 따로 메모를 해두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전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게 되면 연락처 파일로 저장해서 인터넷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다른 기기와 공유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연락처 앱을 따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기본 기능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을 바꿔서 연락처를 옮겨야 된다거나 또는 연락처를 공유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연락처를 이렇게 번호로 쓰지 않고 QR코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더보기 누르시면 여기에 QR코드라고 나오죠. 자, 이 QR코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대편이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바로 연락처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연락처를 전송해야 될 경우 연락처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시고 QR코드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시면 상대편도 간편하게 연락처를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기 앱을 실행하면 전화 내용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메시지 앱을 실행하면 메시지 내용만 보이게 되는데요. 전화기 앱을 이용할 때 메시지 내역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메시지 기록 표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화 앱에서도 메시지 내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메시지 앱을 실행하지 않으셔도 전화 앱 연락처에 메시지 표시가 있을 경우 해당 연락처를 선택만 하시면 아래쪽에 메시지 기능이 뜨게 되죠. 이 메시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 해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갈게요. 그러면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는 차단을 할 수 있죠. 요즘은 전화가 오게 되면 상대편 번호가 전부 보이죠.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광고 전화가 많죠. 그럴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단 번호를 추가할 수가 있죠. 원치 않는 전화가 동일한 번호로 자주 올 경우 해당 번호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해당 번호는 차단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번호가 왔습니다. 자, 이것을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가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차단할 번호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떤 번호를 입력할 때 이용할까요? 자, 보통 070, 080 같은 것들은 광고 전화가 많이 오죠. 자, 이런 경우 070 번호로 시작할 때 한 다음 플러스 해주시게 되면 070으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또는 같은 국번으로 바뀌어서 계속 오는 광고 전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번을 추가를 해주시면 그 국번으로 오는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원치 않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요즘 광고 전화들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만 귀찮더라도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나 피싱 전화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통화 녹음이 있죠. 요즘은 통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한다거나 또는 통화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전화 통화 중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면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통화 녹음에서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 통화하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한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를 이용을 하셔서 일정 기간이 지난 통화 녹음 파일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음한 통화를 터치하시면 통화 녹음된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내용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녹음된 게 없는데요. 녹음된 게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플레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배경이죠. 이것은 전화가 왔을 때 연락처나 상대편 번호를 직접 읽지 않아도 배경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죠. 자, 통화 배경 들어가셔서 상대편 사진이 있을 경우 상대편 사진을 띄워 놓는다거나 또는 배경화면에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을 올려 놓으시면 일일이 번호, 이름 이런 것들 읽지 않으셔도 화면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연락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전화 거절을 그냥 하게 되면 왠지 상대편한테 좀 미안하죠. 자, 그럴 때 거절 메시지를 이용하면 좀 더 상대편 기분 상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구는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주 이용하시는 문구가 있으시면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플러스 해두시면 그 문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여기에 메시지 보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라거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전화 통화는 끊기고요.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가게 되겠죠.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거절 메시지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전화가 왔는데 상단에 작은 창으로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작은 팝업, 미니 팝업, 전체 화면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리한 화면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작은 화면이 불편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두시면 화면 전체로 수신 전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부가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2G 핸드폰에서 이용하시던 통합 사서함과 동일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연결이라든지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월정액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죠. 비용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통화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가 서비스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죠.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에 지금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전화가 있죠. 자, 보통 해외에서 전화 오는 경우는 잘 없죠. 업무상 해외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살 경우 외에는 국제 전화가 올 일이 잘 없는데요. 그럴 때 오는 국제 전화는 거의 90% 피싱 전화가 많겠죠. 자, 그런 거는 아예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신 차단 체크해 주시면 국제 전화로 오는 전화들은 전부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 전화 차단은 가끔 집안에서 아이들이 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국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통화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잘못 연결돼서 통화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발신 전화 차단을 체크하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하시면 다시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가 너무 쨍쨍하게 울려서 귀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통화 음질 설정에서 여기는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귀에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장시간 통화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통화 음질 설정을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놓고 이용하시면 귀의 피곤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쓰시는 부모님들은 통화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소리가 너무 증폭돼서 귀가 아플 정도로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보청기 호환성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보청기에 맞도록 휴대전화 소리를 조절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죠. 자, 연락처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제 연락처 중에 보시면 샵이 붙어 있는 연락처가 있죠. 샵이 없는 연락처와 있는 연락처의 차이는 연락처 이름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자동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에 연락처들이 수백 개씩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전화기 앱 연락처와 카카오톡 연락처가 동기화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연락처까지 전부 추가되는 바람에 카카오톡에 있는 연락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화기 앱 연락처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카톡에 동기화되어 있더라도 해당 연락처는 자동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기 앱에서 연락처를 이용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연락처에서 연락처 추가할 때는 상단에 플러스 누르시고요. 앞서 최근 통화에서 봤던 연락처 추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기능인 전화기 앱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어떤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나 기기 변경 또는 알림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이용하면서 등록한 모든 계정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계정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앱과 어떤 기능에서 등록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이 저는 지금 2개가 등록되어 있죠. 저는 구글 계정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계정을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록된 계정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계정이 하나가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 삼성 계정이 또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관리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어디서든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이 계정 관리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꼭 구글과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더라도 내 스마트폰에서 한 번이라도 계정을 등록을 했으면 그 계정이 전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판매를 하거나 버리실 경우에 이런 계정들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기기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계정 관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해당 앱이나 기능에 가셔서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계정 관리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게 되면 계정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거나 버리실 경우에는 일단 전부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여기서 계정 삭제를 이중으로 해 주셔야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정 추가죠. 자, 계정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계정으로 등록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 계정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을 경우 동일한 계정을 PC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작업을 이어서 하거나 검색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데이터 자동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기기를 혼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버린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초기화할 경우에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단 삼성 계정부터 로그아웃을 하셔야 되겠죠. 삼성 계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 로그아웃 버튼이 있죠. 삼성 계정은 이렇게 로그아웃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구글 계정 로그아웃이죠. 구글 크롬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정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기에 등록된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정이 2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아웃하고 동기화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각 계정에서 전부 로그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과 이 계정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정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계정에 관련된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는 거죠. 계정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 손을 떠나는 스마트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정을 완전히 초기화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등록 계정 확인과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 스마트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끔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든지 내 휴대전화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MEI 번호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중고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중고 거래를 하실 때 도난폰인지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IMEI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은 이 IMEI 번호가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아시면 도난폰, 분실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만 이용하시면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로 오신 다음 단말기 자급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www.imei.kr이라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분실 도난 무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IMEI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게 되면 도난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IMEI 번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자, 다시 IMEI 사이트로 와서 IMEI 번호 부분에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있는 보안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회하기 합니다. 그러면 도난 분실 정보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IMEI 번호로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태 정보라고 나오죠. 상태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초 통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계통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최초 통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휴대폰 약정 기간 같은 것들 확인할 때도 최초 통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 확인할 때는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 원 UI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 UI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뒤로 돌아갑니다. 자,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업데이트 확인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최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최근 업데이트 선택하시면 마지막으로 완료된 업데이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업데이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도 내용 모두 보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설명서들이 따로 따라 나오지 않죠. 설명서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설명서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닷컴에 연결이 된 다음 시작하기를 눌러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샀을 때 자세하게 나오는 설명서 같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설명서고요. 그 다음 앱과 기능 알아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눌러서 계정이라든지 알림창, 문자 입력, 전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 눌러보면 전화 걸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화 거는지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락처 통화 기록 이용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단축번호, 주변 장소 검색, 국제전화 여러 가지 전화 걸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 센터를 찾으시죠. 이번 시간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자체 진단으로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 메뉴가 있죠.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추가 관리 부분에 자가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대전화 진단과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 앱 보안 진단 3가지가 나오게 되죠. 휴대전화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이 휴대전화 진단은 휴대폰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이 있을 경우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시면 NFC, 심카드, 기기 재시작 상태 등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로나 세로로 돌렸을 때 화면 전환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거나 내 위치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센서 부분을 진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센서를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조도, 자기장, 플렉스 모드 센서 등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모두 체크해 주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정상이라고 나오죠. 만약 이 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경우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스피커가 문제가 있을 경우 스피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된다거나 통화 중 내 목소리가 상대편에게 이상하게 들린다고 할 경우 마이크를 진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이 2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끔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메라 진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가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터치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 터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한 다음 움직여서 여기 있는 빈칸들을 모두 채웠을 경우에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터치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터치 센서를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정확도인데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에는 위치 정확도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지문 인식을 이용을 해서 잠금 화면을 푸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이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문 인식 기능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연결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자료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이동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충전이 굉장히 느리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유선 충전 들어가셔서 충전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상이 나와야만 되겠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전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제일 잘 고장나는 부분이 이 무선 충전 부분인데요. 무선 충전 기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장치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무선 충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 충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FC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휴대폰 뒷면을 결제기기에 댔을 때 제대로 결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NFC 기능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할 경우에 자주 끊기는 현상이 있다 할 경우도 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검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진단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보시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USB 연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터리가 빨리 소진된다든지 할 때는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진단을 하실 때는 전체 진단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이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진다든가 또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터치하신 다음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한 번 더 터치하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최신 소프트웨어로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휴대폰을 맡길 경우에 내 개인적인 자료라든지 중요한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왠지 좀 불안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수리 모드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기능 외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리 모드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수리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설치된 앱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진 메시지 계정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수리가 끝나게 되면 수리 모드를 꺼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수리 모드는 꼭 수리할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 된다든지 할 때도 수리 모드를 이용을 하면 내 개인 정보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자, 가끔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 전화를 거는 척하고 내 개인 정보를 빼간다거나 또는 피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낭패를 본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 수리 모드를 켜게 되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수리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는 본인이 아닐 경우 수리 모드를 끄려고 하면 비번이 나오게 돼서 아무나 수리 모드를 끌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인데요. 내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빼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피싱 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가 되게 되겠죠.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에 필요 이상으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앱들은 99% 피싱 앱이거나 해킹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앱별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을 해보시고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앱들은 어떤 앱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앱 보안 진단인데요. 나도 모르게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터치에 대한 반응이 한두 박자씩 느리게 된다든지 내가 실행하지 않은 앱이 실행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죠. 자, 그때는 앱 보안 진단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의 보안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앱 보안 진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에 문제 있는 앱들은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앱이 있을 경우 확인 후에 반드시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요즘은 특히나 스마트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끔 한 번씩 이 앱 보안 진단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앱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문제를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관리도 그만큼 중요해졌죠. 자가 진단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관리해 보도록 하세요. 구글의 스마트폰 실전 활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은 구글이 검색 기능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은 구글의 검색 기능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실 경우에 크롬과 구글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시는데요. 크롬은 검색에 특화된 앱이 되겠고요. 구글 앱은 구글을 좀 더 편리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유사하지만 검색 기능 위주로 이용하실 때는 크롬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구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구글 앱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크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 구글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입력창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에는 기본적인 추천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추천 뉴스 부분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심 없는 분야의 뉴스를 차단하고자 할 때는 이 디스커버 목록에서 해당 뉴스의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매체의 컨텐츠 표시 안함 또는 해당 뉴스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매체나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게 되겠죠.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자꾸 추천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입력창에 직접 터치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음성 인식 기능이 실행되면서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는 카메라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진과 비슷한 종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다음 이 사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주게 돼요. 이런 장소라든지 위치, 사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역도 할 수 있죠. 번역 터치하고요. 그 다음 번역할 단어를 직접 찍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번역할 수도 있겠죠. 좌측에 있는 사진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직접 손으로 쓴 글씨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번역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터치하게 되면 해당 단어를 듣거나 이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자체로 쓰여진 글씨는 별 어려움 없이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새 시크릿 탭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새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하면 내가 방문했던 기록이라든지 검색했던 기록들이 스마트폰에 남지 않습니다. 이 새 시크릿 탭으로 접속을 한 사이트에서 피싱 앱이 설치가 되더라도 시크릿 탭을 종료하면 그 피싱 앱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보안상 불안할 경우에는 새 시크릿 탭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탭 선택하시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되게 되고요. 방문 기록이라든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양식에 입력된 정보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지 않겠죠. 이 경우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의 정보가 아예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시크릿 탭을 이용할 때마다 URL은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크릿 모드를 이용을 하다가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열린 페이지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크릿 모드 옆에 있는 일반 모드의 열린 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사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이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페이지에 있는 단어 중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죠. 페이지에서 찾기 한 다음 건축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기사나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번역이 있죠. 이렇게 국내 페이지의 경우에는 번역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때 번역을 해야 한다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 내용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해외 CNN 사이트로 왔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개 누르시고 번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한국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게 되면 PC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는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일 경우에는 홈 화면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브라우저 열고 접속할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사이트를 열어줄 수가 있겠죠. IB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이 IB96 사이트를 홈 화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생성하라고 나오죠. 추가합니다.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지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한 배지는 크롬에서 생성한 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배지 터치하시게 되면 크롬에서 IB96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간단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크롬 기능이고요. 구글은 좀 더 구글을 이용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겠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검색이라고 나오는데요. 크롬과 동일하게 마이크와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노래를 검색할 수도 있고 제품 구매 기능도 있고요. 텍스트 번역 기능도 있고 사진 검색 기능, 과제 풀기 기능들을 아예 기본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노래 검색의 경우에는 노래 검색 터치하시고 알고자 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바로 나오죠. 예전에는 20초에서 30초 정도의 분량을 틀어야만 알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5초에서 10초의 음악만 들려줘도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가끔 길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구글 앱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구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물을 찍게 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제품 구매 선택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해당 물체를 사각형 안에 넣은 다음 셔터 탭을 터치하면 이렇게 쇼핑 사이트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쇼핑몰에 접속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번역과 사진 검색은 크롬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에도 디스커버가 나오게 되죠. 추천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크롬과 동일하게 주제에 관심이 없을 경우 관심 없음 버튼을 눌러서 더 이상 관련된 주제로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심 있는 뉴스거나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그런 뉴스일 경우에는 해당 뉴스에 있는 하트를 터치하게 되면 좋아요가 등록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저장된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 좋아요 표시함에 금방 좋아요를 등록한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뉴스를 공유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글 앱에서도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게 되면 새 시크릿 탭이라고 나오게 되죠. 크롬과 동일하게 시크릿 탭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에서는 검색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록이 지금 저장 중으로 되어 있죠. 검색 기록 터치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달력 표시를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검색한 기록도 찾아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달력 다시 누르시고요. 연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1월 5일 날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했던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도 전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검색 기록을 이용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검색 기록이 남아있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다시 검색 기록 누르고 들어가셔서 웹 및 앱 활동에 저장 터치하신 다음 사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 중지를 눌러서 중지해 주시게 되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겠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활동보기 및 삭제라고 있죠. 구글의 다양한 기능 중에 원하는 기능을 이용한 활동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도 기능만 사용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이용한 검색 활동만 삭제할 수도 있죠. 번역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원하는 활동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매번 이렇게 삭제하는 게 귀찮으실 경우에는 자동 삭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따로 지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색 기록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이용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들을 가끔 찾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죠. 특별히 검색 기록을 삭제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능은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크롬 앱과 구글 앱의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구글 크롬과 구글 앱이 있죠. 잘 익혀두시고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